안녕하세요. 나홀로 개인회생 박시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산 절차에서도 금지 혹은 중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지나 금지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 절차를 정지하는 것은 중지명령, 앞으로 있을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막는 것은 금지명령입니다. 이 두 제도는 집단적 강제집행 절차인 회생 절차에서 개별 강제집행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막고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중지나 금지가 널리 쓰이고 있고 사람들도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산에서는 중지나 금지가 없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파산 신청할 때는 아예 금지나 중지를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파산에서도 중지나 금지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그 실제 사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채무자회생법의 383조를 보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면제재산입니다. 면제재산의 범위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쭉 있는데 이게 10항까지 있죠. 잘 보면 8항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법원은 파산 선고 전에 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 선고가 있을 때까지 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 파산에서 중지와 금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규정이 숨어 있다 보니까 잘 발견이 안 되는데 요건이 규정에 다 나와 있어요. 그 파산 선고 전에 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 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 재산,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금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 혹은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될 특정 재산에 대해서 중지나 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파산 선고 전까지라는 거는 어차피 파산 선고가 되면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니까 파산 선고 전까지 막아주겠다는 거고, 범위가 가장 중요한데 면제 신청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면제재산 신청을 하고 그 신청된 면제재산의 범위 내에서 금지나 중지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진행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면, 이분은 저희 의뢰인이신데 재회생을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파산을 하면서 그 중지를 받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본인이 결정문까지 올려주시면서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기존의 최저 변제 기간이 5년일 때 회생을 진행하셨거든요. 그런데 회생 기간 중에 다시 자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다시 또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무가 계속 불어나고, 그 채무는 기존 회생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채무죠. 채무가 연체되다 보니까 새로 강제집행 들어오고 급기야는 유체동산, 그러니까 집에 빨간 딱지 붙이는 그 압류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동시에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양쪽에 모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왔을 때 배우자 우선 매수 청구권으로 좀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그 방법도 쓰지를 못했고, 저희랑 머리를 맞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변제금이 한 번 남으셨거든요. 그 회생 5년 기간 꾸준히 납부하시고 한 번 남았는데, 만약에 면제를 다 하고 면책을 받아버리면 5년 동안은 다시 회생이나 파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새로 생겼던 채무들은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그냥 폐지를 시키고 새로 재회생을 하자, 그동안에 생긴 채무를 다 포함해서 새로 하자고 이제 결정을 했고, 그런데 유체동산 압류가 당장 들어와 있잖아요. 폐지 결정이 나고 2주 동안의 항고 기간이 지나야 또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유체동산 압류 결정이 왔고 이게 집행기일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폐지를 신청을 하고 2주간의 기간을 기다리고 매일같이 검색을 해서 이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들어오면 집행관의 사정이라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고 있다가 바로 재신청, 파산 신청하면서 중지를 신청하고 법원에다 전화를 해서 사정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그 며칠 사이에 중지 결정이 나왔고, 이 결정문이 그거거든요. 이 보시면 통상의 중지랑 다른 게 일단 사건 번호가 파산이죠. 파산에서 이제 채무자 상대방이 있고 주문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가 있을 때까지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에 대해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이 한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한다 라는 결정이 나왔고, 이게 양쪽 부부의 재산에 동시에 중지 결정을 받아서 압류 집행을 막을 수 있었어요. 이상으로 파산 절차에 있어서 중지나 금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파산 선고 전에 집행이 있는 경우 그 면제재산에 대한 범위 내에서 중지나 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직권은 법원이 알아서 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법원이 알아서 해주지는 않고요.
분명히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파산이라고 해서 마냥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생에 비하면 면제재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제한이 있지만 중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 이 사례처럼 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온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